멜코르의 부하들과 신골의 신다리 요정 사이의 전투가 끝이 나고 엘리안의 장막 안에 있는 도리아스에서는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골에게는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만디르로 이주했던 롤도르들이 벨레리안드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자의 이름은 페아노르였습니다. 페아노르는 신골의 절친이자 롤도르들의 왕인 피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라모스 황무지에 상륙하자마자 엄청난 고함을 지르며 행군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롤도르의 등장을 알아챈 멜코르는 오크군들을 보내어 그들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벨레리안드의 두 번째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엔 아직 태양과 달이 없던 시절이라 이 전투의 이름은 별빛 속의 전투 다고르 도인 길리아스라 불리게 됩니다. 페아노르의 무리는 오크들에 비해 숫자도 훨씬 적었고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위로 순식간에 오크들을 도륙하였습니다. 그들은 발라들의 축복의 땅에서 오랜 세월 지내며 기량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매우 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오크들을 추격하여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남쪽의 팔라스 항구에서는 여전히 키르단의 신다르들과 오크들이 전쟁을 하는 중이었는데 키르단은 항구에 석복을 쌓고 오크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크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페아노르 무리를 공격하러 올라갔지만 하지만 역으로 올도르 군대에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크들이 전멸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멜코르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분노로 불타오른 페아노르는 남은 오크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앙그반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분노한 원인은 멜코르에 의해 그의 아버지 피네가 살해당하였고 페아노르가 만든 희대의 역작이자 위대한 보석인 실마리를 멜코르가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실마리에는 페아노르의 절정의 기름과 아만의 위대한 두 나무의 빛이 담겨 있었으며 아르다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으로도 실마리를 흠집을 내거나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마리는 페아노르조차 두 번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마리의 빛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이며 이 보석에 가까이 있는 자는 실마리의 유혹과 탐욕에 지배되었습니다. 실마리의 경이로움은 멜코르마저 탐욕과 욕망으로 달아오르게 하였고 보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멜코르의 가슴에는 고통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페아노르의 운명 역시 실마리에 단단하게 매여 있었고 페아노르는 멜코르에게 복수하여 실마리를 되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앙그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광기는 기뻐하며 숨을 터뜨렸고 자신의 군대의 선봉보다도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멜코르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적들은 페아노르의 막강한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것은 모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렸고 이제 앙그반드에서는 수많은 발록들이 쏟아져 나와 페아노르를 둘러쌌습니다. 페아노르는 발록들과 맞서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페아노르가 이렇게 발라드를 버금가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애초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에로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의 어머니 미리엘은 페아노르를 낳으면서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페아노르에게 넘어가 결국 미리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었고 피네는 그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네는 두 번째 부인 인데스와 지원하면서 비로소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페아노르는 축복의 땅에서 날로 성장하며 기량이 절정에 달하였지만 발록들 또한 매우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발록은 원래도 신들의 종족 아이누이며 멜코르에 의해 타락하기 전에는 마야였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페아노르는 발록들의 화염에 휩싸여 여러 곳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마침내 발록의 군주 고스모브의 공격에 맞고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놀도르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발록들은 그들의 등장에 페아노르를 그대로 둔 채 앙그반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페아노르의 상처는 깊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멜코르를 향해 3번의 저주를 퍼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일루바타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지켜 자신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페아노르의 육체는 불꽃이 일어나 소멸하였고 그의 불의 영혼은 만두스의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부여를 담은 신골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신골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 롤도르들에 대하여 처음엔 발라들이 멜코르의 위협에서 요정들을 구하기 위해 파견한 사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하늘에는 기존의 별들보다 밝은 달이 처음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요정들은 이 아름다운 달빛을 보며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 달의 탄생 배경에는 롤도르들이 아만을 떠나 가운데 땅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발라들은 조만간 이루의 둘째 자손인 인간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멜코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늘의 빛을 내보내기로 하였고 발라들은 멜코르와 옹골리안테에 의해 죽어버린 위대한 두 나무의 권능을 쏟아부어 은색의 나무 텔페리온에서 건져낸 은빛꽃 한 송이를 축성하여 달을 만들어내었고 사냥의 발라 오르메를 따르던 마이아인 틸리온이 달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르다인 한참 동안 달빛이 빚어졌고 이어서 금색의 나무 라우렐린에서 건져낸 금빛 열매로 해가 만들어지자 해의 운반자의 역할은 마이아 아리엔이 맡게 되었습니다. 아리엔은 영원한 젊음의 발라 바나를 섬겼으며 바나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지내던 마이아였습니다. 아리엔은 틸리온보다도 힘이 강하였고 강렬한 불의 영을 지녔기에 멜코르마저 그녀에게는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리엔은 의복과 형체를 벗어던지고 원래의 불꽃의 형상으로 돌아가 두려울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였습니다. 아리엔이 해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자 지상은 밝게 빛이 났고 이렇게 태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에루의 둘째 자손인 인간들이 가운데 땅 동부의 힐도리엔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거대한 빛이 솟아오르자 멜코르의 부하들은 앙그반드로 도망가버렸고 멜코르는 태양의 출현에 놀라 로즈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멜코르는 아리엔의 눈길을 오래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아리엔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그들을 불러모아 어둠으로 둘러싸았고 그의 주변 땅을 거대한 구름과 검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멜코르의 힘이 흩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땅에 종속되어 갔고 이후로도 자신의 어두운 성체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반면 달의 운반자인 틸리오는 아름다운 아리엔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가 까맣게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멜코르는 악의 영들을 파견하여 달이 떠있는 하늘로 보내었지만 틸리오는 쓰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멜코르의 가운데 땅 정복 계획은 달과 태양 때문에 억제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고 아만의 팔라들은 이제 그들의 땅을 더욱더 요새로 만들어 산맥을 높이 쌓아오는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처음으로 솟아오를 때 마침 피레의 둘째 아들인 핑골핀과 그를 따르는 놀도르 무리들이 벨레리안드의 미스립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늘 중에는 핑골핀의 자녀 외에도 피레의 셋째 아들인 피나르핀의 자녀들이 이끄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피나르핀에게는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바로 반지의장에서 등장하는 갈라드리엘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놀도르 군주들처럼 굳센 자존심과 자신만의 왕국을 갖고자 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헬카락스를 뚫고 가운데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행군은 매우 고되었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많은 놀도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페아노르가 그들이 타고 갈 배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핑골핀의 무리는 매우 분노하여 헬카락스를 건너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도르들 중에 일부는 망명하지 않고 아만의 축복의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한 자들도 있었는데 피나르핀이 그곳에 남은 놀도르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땅을 건너온 핑골핀은 나팔을 불며 무리들을 이끌고 앙그반드의 입구로 쳐들어갔고 멜코르의 부하들은 태양의 빛을 피하기 위해 앙그반드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핑골핀은 앙그반드의 위력과 멜코르의 강기를 경계하며 다시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스림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스림 호수 북쪽 연안에 첫 거주지를 마련하여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여 강성해지는 동안 그 주변의 산맥을 방패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룸에는 페아노르의 아들들의 무리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페아노르의 장남 마이드로스는 멜코르의 계략에 속아 기습 공격을 받아 부하들을 잃은 채 앙그반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마이드로스의 동생들은 후퇴하여 이슬룸에 그들의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핑골핀은 페아노르의 아들들도 자신을 배신한 공범이라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진영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핑골핀의 장남인 핑곤이 놀도르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용맹스러운 핑곤은 단독으로 상고로 드림으로 가서 그곳의 절벽에 15년 동안 매달려 있었던 페아노르의 장남 마이드로스를 구출하게 되면서 두 진영의 사이는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도르들은 공동의 적인 멜코르와 싸우기 위해 단합하여 앙그반드 주위에 포위망을 구축하였고 그리하여 멜코르의 부하들은 거기서 함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벨레리안드는 수십 년간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놀도르 군주들은 벨레리안드 곳곳에 이주하며 각자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고 그곳의 선주민인 진다레들과도 우호관계를 맺고 난쟁이들과도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도리아스의 신고를 멜코르의 근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놀도르들의 강한 힘도 어느 정도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지혜로운 아내 웰리안과 함께 살면서 그 역시 높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리아스의 마법의 장막을 걷지 않고 그의 왕국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놀도르들 중에서는 피나르핀의 자녀들만 도리아스에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골의 동생인 올레에게는 백조처녀라 불리는 아름다운 딸 에아르웬이 있었는데 에아르웬은 피나르핀과 결혼하여 그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피나르핀의 아들과 딸은 신골에게는 조카 손자이자 조카 손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피나르핀의 장남 핀로드와 그의 여동생 갈라드리엘이 도리아스에 방문하였습니다. 핀로드는 신골의 웅장한 궁전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였고 자신도 메네그루스처럼 깊고 은밀한 곳에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커다란 궁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핀로드는 자신의 생각과 꿈을 신골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들은 신골은 핀로드에게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동굴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장소에 안내인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은 나로그 강의 깊은 협곡 아래에 있는 동굴이었고 핀로드는 곳의 메네그루스와 같은 모양을 한 자신의 궁전 나르고스론들을 건설하였습니다. 한편 갈라드리엘은 도리아스에 남아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녀는 여기서 켈레보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켈레보른은 신골의 둘째 동생인 엘모의 손자이며 갈라드리엘과는 육촌관계였습니다. 갈라드리엘은 멜리안과 함께 지내며 멜리안에게서 가운데 땅의 위대한 전승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편 앙그반드의 멜코르는